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그림 그리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요 동백을 좀 해볼 거예요. 동백은 많은 이야기가 있고 또 재미가 있는 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동백을 그릴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못하냐면, 그거는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동백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북방 한계선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북단이죠. 최북단에 있는 마량리 동백숲에 엊그저께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참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 더 아름다운데, 서해의 바람을 맞으며 단단하게 서 있는 동백나무 숲에 북방 한계선에 있는 귀한 숲인데요. 이 마량리께.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그 크기가 대단해요. 그죠? 그 크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혹시 또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단해요. 그런데 그 500년이나 된 이 소위 말하면 천연기념물 169호로 한겨울에도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데요. 이 동백나무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그리고요. 500여 년 전 마량의 어떤 수군 첨사가 꿈에 바닷가에 있는 꽃뭉치를 증식시키면 마을에 웃음꽃이 핀다고, 그렇게 꿈속에서 그런 저기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계시를 받고서 심었는데 지금 500년에 군락을 이뤘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 말. 예. 소위 말하면 웃음꽃을 마을에 전해주기 위해서 심었다. 그 말이 너무 예뻐서 그곳에 소위 말하면 이 동백을 좀 많이 보러도 가고, 엊그저께는 또 촬영으로도 갔다 왔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 마음이 너무 좋아서 저는 이 동백정에서 바라보는 바다는 서천의 바다 중 유난히 맑은 물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회에 젖을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을 갖고 동백을 그리다 보면 그냥 동백이 아니라 웃음꽃을 상상하면서 그리게 되잖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이 동백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그리길 원해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 여러분이 배웠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더라도 좀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량리에 있는 동백숲의 그 느낌이 저한테는 너무 좋아서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한 것도 있고요. 또 여기에 몽우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당연히 꽃수술을 할 부분에 색을 미리 좀 넣어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좀 넣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 놓고, 받침을 좀 해야 되겠죠? 이 받침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받침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꽃의 받침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몽우리가 있으면 송린 또는 솔방울에 뭐처럼 해요? 그렇죠. 그 솔방울에 이렇게 어린 물고기 모양의 이런 받침이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있는데 잘 보이진 않겠죠. 왜? 너무 커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다 색을 좀 넣어야 되겠죠. 음?
좀 당연히 좀 마른 다음에 여러분은 좀 하시길 바라고 저는 바로바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색을 요 안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솔직히 요 얘들이 이렇게 요거를 본 사람은 그래도 숲에 가서 그 꽃을 자세히 본 사람이에요. 꽃을 자세히 본 사람만이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해요. 사실은 꽃을 안 보고 이걸 따라 그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럴 뿐이죠. 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잎사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잎은 겨울에 여러분 그 우리가 얘기하는 난데린 같은 데에서 겨울을 나는 잎사귀들의 특징은 경엽입니다. 굳셀경자, 잎새엽자. 왜요? 이 잎사귀가 두꺼워요. 겨울에 푸르름을 갖고 있는 잎사귀는 왜? 거기에 부동액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겨울에 잎이 얼지 않기 위해서 부동액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느낌이 잎사귀가 얇으면 그걸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겨울을 나는 잎사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좀 잎사귀가 두껍고 좀 넓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면 그림 그리는데 훨씬 더 수월하죠. 이런 식으로 그 두툼한 겨울을 나는 잎사귀를 한번 쳐봅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꼭 이렇게 먹색이 저는 이렇게 있는 게 좀 좋습니다. 먹색이 없는 너무 푸른 느낌보다는 먹색이 있는 푸르름이 저는 조금 더 좋아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사실 이런 데는 조금 더 여린 잎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린 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나무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무를 너무 진하게 하지 맙시다. 너무 진하면 이 꽃의 향기가 죽으니까 좀 너무 진하지 않은 느낌으로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갖습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어린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다 되겠죠? 어떤가요? 좀 그 동백의 그 당당한 느낌과 그 느낌 그리고 그 이렇게 해서 한두 개 툭 쳐주면서 잎사귀를 또 뒤로 좀 내어주고요. 이렇게 그러면 동백의 느낌이 확연해지죠.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새를 그려도 좋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도 좋겠지만 오늘은 이런 깔끔한 동백을 통해서 이 마량리에서 제가 느꼈었던 웃음꽃을 주기 위해서 심었던 수금천사의 꿈 이야기에
감동받은 느낌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여기에 꽃수술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꽃수술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좀 말라야 되지만 그래도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냐? 이 정도면 좀 말랐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워낙 이렇게 원통형의 꽃수술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 하늘에서도 한번 피고 땅에서도 한번 핀다는 느낌. 왜요? 떨어질 때 여기 목까지 뚝 떨어져요. 꽃잎만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좀 땅에서 딱 한번 떨어진 모습이 한번 덮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렇게 놓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원통형의 수술을 좀 해주고, 그리고 위에 노란, 사실 얘들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죠? 본 사람은 알 거예요. 보신 분은 제가 무슨 설명하는지를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에 다 매어 달려 있는 거죠. 그래 놓고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암술이 하나 좀 위로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가 딱 올라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잘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그래 놓고 지금 그대로 그린 그 끝에 뭐를 붙이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을 살짝만 묻혀서 이런 식으로 탭점을 이렇게 해줘도 더할 나위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인맥이 들어가야 되겠죠. 인맥을 한번 보면 여러분의 인맥이 가운데 이렇게 한 번만 해도 좋고요. 또 저처럼 가운데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이 사방을 이렇게 넣어줘도 좋습니다. 이런 느낌.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주 편안하고 좋죠. 이렇게 옆에 모양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옆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얘는 이렇게 와서 여기는 보이지만 요 위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인맥이 가능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하면 더 좋겠죠. 어떤 분들은 인맥을 한 번만 해도 됐는데 그것을 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의 풍경을 봤잖아요. 보고 느낀 점이 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넘어간 거예요. 저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술은 조금 보이지만 여기도 이렇게 수술은 이렇게 보이지만 저렇게 뒤로 반만 넘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보이질 않죠. 그런 느낌들 표현해주면 더 좋죠. 이렇게 해놓고 비닐같이 했었던 꽃받침의 느낌이 좀 덜 살면 조금 밝은 색으로 이렇게 조금씩만 해주면 이 친구의 느낌이 더 살죠. 이렇게 안 살아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살려주고 어떤가요? 동백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또 좋은 느낌이 보여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백을 여러분이 그리실 때 이런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걸 통해서 그려보신다면 저로서는 제 교육이 여러분에게 다양성을 제공했다고 믿습니다. 네. 어떤가요? 오늘은 동백이었고요. 동백에 새 한 마리 그려도 좋고,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뭐 나비를 그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형태의 동백숲에서 느꼈었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렸고요. 여기에 화재를 쓰면 이제 더할 나위 없겠죠? 한번 화재를 써보도록 하죠. 저는 이런 화재를 좋아합니다. 반개가 가장 좋은 때라는 건데, 반만 피었을 때, 그냥 화재를 써보면, 아의 새 한자. 나는 세월이 추운 새안에서의 모습을 사랑하니 반개, 반만 피었을 때가 어쩌다? 예, 최호시다. 가장 좋은 때다. 이런 글을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선 계묘년 예, 대한에 제가 이것을 대한에 박상인이 그렸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썼죠? 야, 아의 새 한자 하니 반개 최옷이라 내가 새안에서의 모습을 사랑하니 반개가 가장 좋은 때라. 왜 그러냐면 미개에는 두려움이 있는 듯하고 이미 다 폈을 때는 도리어 시들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성산문의 식구 동백시 한 수로서 여러분에게 이 동백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